구속영장을 단순히 그냥 연장시키고 구속 취소를 기각시킬 마음이었다면 사유 없음, 기각 끝나는 거예요. 이 신병 인치와 관련된 비장의 무기는 오늘 처음 들어봤을 거거든요. 판사 입장에서도 법리적 검토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오늘 오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윤석열 대통령님의 형사재판 준비기일이 있었고요. 구속 취소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부터는 헌재에서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증인신문 변론이 있는데, 오늘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구속 취소된다, 변호인단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 구속 취소 신문이 끝나고 변호인단 몇몇 관계자분과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될 주요 이유로 시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피의자 신문을 받거나 뭐 이럴 때 그 시간을 구속 기한에서 다 빼나 봐요. 그러면 그 피의자 신문 받는 시간을 빼고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을 구속할 수 있는 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피의자 신문을 받은 시간이 총 한 33시간 된다고 해요. 뭐 그런 절차 등을 통해서 뺄 수 있는 시간이. 근데 그걸 일자로 계산해서 3일이 빠졌다라고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사기관과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이 다를 때는 우리 법이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변호인단의 주장은 33시간만 빼면 구속 기간이 이미 25일 이전에 구속 기소 이전에 만료가 된 거다. 그러면 사실상 불법 구속인 상태로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 자체가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검찰은 아니다, 우리 원래 이렇게 일자로 계산했다, 33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날짜가 겹치면 3일이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이 구속 시간과 관련된 쟁점,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국회 보좌관으로 또 법을 만들고 하는 것도 많이 하셨으니까 어느 쪽 주장이 좀 신빙성 얻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번에 보통 쟁점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검찰이 자기 편리하게 보통 날짜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요, 몇 시간. 이거 좀 비교를 쉽게 하면 남자분들 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해가 될 건데, 옛날에는 군대를 자기가 예를 들면 월요일에 입대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월요일에 입대했으면 그 제대할 때도 같은 날에 월요일에 뭐 이렇게 날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떤 게 쓰냐면 무조건 제대는 수요일에 한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뭐 좀 말도 안 되는 원칙인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요일에 입대한 사람들은 이틀을 손해보는 거죠. 이틀 더 근무를 안 해도 되지만, 그리고 예를 들면 금요일에 입대하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입대한 사람은 수요일에 제대하니까 이틀을 이익을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다가 결국 국방부가 그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입대한 날과 제대한 날을 딱 정확하게 일자로 계산해서 한다라고 바꾼 거예요. 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구속했을 경우 몇 시에 구속한다, 이게 영장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날짜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구속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고요. 늦게 구속된 사람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 시켜가지고 시간 순대로 지금 피의자 입장이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국민 권익 위해서 최대한 인권을 보호해라, 방어권을 보호해라 라고 지금 권유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에 맞게, 그리고 바뀐 사회적 도덕적 기준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 이번 기회에 한번 사회적으로 전체 얘기가 됐으니까 피의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하거나 모호한 경우, 그리고 의심은 가지만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게 되는 게 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간대에 맞춰서 영장을 치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고요. 이번에 적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문제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제가 오늘 이제 그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몇 분과 통화를 하면서 전해들은 내용인데요. 바로 신병인치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 신병인치가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 죄를 짓거나 체포가 되면 경찰이 먼저 하죠.
그럼 경찰이 이제 경찰서 내 유치장에 긴급 체포 등을 해놨다가 검찰로 송치를 시키면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구속이 되면 구치소로 이제 관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 신병을 인계하는 공식 절차가 필요해요. 신병 인치라고.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확인해 보니까 공수처에서 검찰로 우리 대통령님이 이제 관할이 이동될 때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대요. 생략했구나 절차를. 네, 그러면 이 절차상의 큰 하자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장의 무기예요. 지금 언론도 잘 모르고 있고 다루지 않은.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이런 법적인 맹점을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이 파악해서 지적을 했더니 검찰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공수처도 검사기 때문에 검사가 검사에게 넘긴 거라 신병 인치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이냐면 이제까지 대한민국 검찰은요 공수처 검사를 검사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다 사법경찰로 인정했어요. 왜냐? 실제로 공수처법에 보면 이 검사들이 공수처 검사라고 하지만 아주 제한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고 본인들이 영장 청구나 이런 것도 하기가 힘들어요.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소권이 없는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검사의 핵심은 기소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공수처 검사는 그 이름이 공수처 검사라 부르지만 법적인 지위는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법경찰이 검사한테 우리 대통령님의 신병을 인계하려면 신병 인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게 들통나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공수처 검사도 법적으로 검사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모든 검사는 그죠. 법이 네. 다르죠. 법이 다르다는 것은 신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신병 인치, 즉 존재의 어떤 그 근거 들고 있는 법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법적 이제 흠결을 확인한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재판부가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도 있겠다. 구속 취소가 허락될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 약간 버퍼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뭐 버퍼링이 있었다는 부위 설명해 드리면 모든 검사는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검찰총장의 지위를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도 검사다라는 검찰의 해괴망측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공수처 검사들 심우정 검찰총장 지위 받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검찰이 한다는 거죠. 본인들이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아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저 대통령님 체포하고 구속 기소하는데 급급해서 신병 인치라는 당연히 거쳐야 될 기초적인 절차도 생략했다가 그걸 지적받으니까 이제 와서 공수처도 검사고 우리도 검사니까 그거 없어도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오늘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 취소 신문에서 딱 지적한 이 검찰 측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고요. 그리고 아까 네티즌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석 얘기하시는데요. 보석과 구속 취소는 매우 다릅니다. 다르죠. 네. 보석은요, 구속 사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속될 만한 죄를 지었다, 혐의도 인정한다, 이런 전제를 깔고 들어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을 할 때는요, 본인이 현금을 내면서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풀려나는 거, 이게 보석입니다. 보통은 뭐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안 만나겠다 등등 그렇죠. 이런 조건이 예. 붙죠. 그렇죠. 네. 근데 구속 취소는요, 아예 처음부터 지금 구속되는 이 절차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증거 일면 및 도주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받은 체포 구속영장 발부 사유서가 뭐냐면요, 딱 15글자예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자, 똑같이 한번 따져봅시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 영장을 받았었습니까? 2년 전입니다. 2년 전, 횟수로 2년 전이죠. 그때 가을에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기각이 됩니다. 기각 사유가 뭐였냐? 제1야당으로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한 게 사유였어요. 그렇죠. 자, 네. 제1야당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겠습니까? 대통령이
더 없겠습니까? 당연히 일부의 대통령이고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더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모든 관련자들이 지금 진술 다 받았고요. 증인신문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느냐? 저는 재판부가 아주 엄중히 따져서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됐던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용이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영장 발부 자체가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취소 결론을 열흘 뒤에 내기로 했답니다. 오늘 결론을 내지 않고 열흘 안에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추가적인 의견서를 받아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열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통상적으로요. 이거는 하루 내지 3일입니다. 그럼요. 네. 하루 내지 3일 내 판단이 가능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헌재가 어떻게 하는지 분위기를 보고 하겠다. 굉장히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익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속 취소 사유마저도 법에 따라서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상황을 보고 하겠다는 이런 형사재판부를 보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바로 판단을 내리고 구속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을 끄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구속영장을 단순히 그냥 연장시키고 구속 취소를 기각시킬 마음이었다면 그냥 성의 없게 사유 없음, 기각,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어떻게 나왔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15자로 나와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인데, 그런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이 33시간이냐 3일이냐 이 문제는 판사도 많이 봐서 나름의 고민을 했을 텐데, 이 신병 인치와 관련된 비장의 무기는 오늘 처음 들어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법리적 검토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좀 빠르게 오늘 결론을 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계속 시간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구속 취소를 기각시킬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시간 끄는 게 또 판사 입장에서도 부담일 텐데,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어쨌든 구속 취소까지도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하지만 열흘 이내에 이제 결정을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열흘 딱 맞춘다는 게 아니거든요. 열흘 이내에 결정 내린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좀 신속히 내리면 좋겠다. 그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늦어도 내일이면 제일 좋고 아니면 주말은 이제 안 되니까요. 넘어가면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좀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네. 저 뭐 이런 이게 시간이 늦어진다고 해서 다들 좀 힘이 빠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저희라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오늘 변호인단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최초의 논리, 이 신병 인치 절차가 생략되었다라는 데 대해서 검찰 측이 말도 안 되는 궤변, 공수처 검사도 검사다. 이제까지는 검사 아니라 했었거든요. 사법경찰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논리들이 나오면서 아마 재판부의 고심을 상당히 깊게 만든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이 과연 언론에서 좀 더 기사가 많이 나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아마도 이 신병 인치와 관련된 변호인단의 주장을 기사화시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여론을 더 만들어 간다면 열흘 지나기 전에 대통령님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